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역설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친이신 최종현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당장 수익이 나지는 않더라도 사회와 더불어 가치를 키우고 나누는 사회 기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저술하신 이 책입니다.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 책이 절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중고 서적을 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 쓰는 책이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서전적인 책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막상 읽어보니 책을 쓰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에 대한 답변을 기업의 이익 추구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 추구와 행복 극대화라는 것이 읽혀졌습니다. 이분은 여타 기업의 총수분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의지와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동조하는 마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책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재정적인 자생력을 갖추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에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나서기에 적합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공공성과 영리기업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두루 갖춘 조직이고 정부 기능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유연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입체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나서야 하는 역할도 있으며 영리기업은 영리기업의 역할이 있고 비영리 조직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정부와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합동작전을 수행한다면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재정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정부의 보조금이나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받도록 하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Social Progress Credit SPC라는 약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SPC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가치만큼의 정당한 인센티브인 SPC를 제공받아서 재정적인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소수의 사회적 기업들이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여를 그 가치만큼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사회적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에 나서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인센티브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을 하는 이타적인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타적인 인재들을 육성해야 하며 가치 있는 일이 주변으로 전염되는
백색 효과가 선순환되어서 확대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규모의 사회적 문제들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려면 독자적으로 재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혹은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이 없이도 독자적인 재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매우 어려우며 정량적으로 표현하기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타적인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에서는 SK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28개의 사회적 기업이 행복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교육을 제공하는 행복한 학교도 소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서 저술하신 이 책이죠.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책에 대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태원 회장님의 소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는 최태원 회장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셨고 고민의 결실 중에 일부를 이 책에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SPC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근거에 맞게 사회적 기업에게 지급이 되려면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제안만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 분이시라면 대부분 동의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안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과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면 그 이익에 맞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환경훼손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손실을 초래한 개인이나 기업이 그 가치만큼을 사회나 국가에 보상을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제가 가치경제 채널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가치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모델에는 소비자 가치와 공급자 가치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돈이라는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것은 원래 되지 않는 일이고 지금의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가격을 억지로 정하는 것일 뿐 잘못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치주의 경제에서 사용하는
가치인자인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와 정신 가치를 사용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술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주의 경제의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후에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산정 과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사용하는 가격 모델은 소비자 가치와 공급자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가치는 사회나 국가와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에너지 가치, 시간 가치, 정신 가치로 표현해서 생성되거나 소멸된 만큼을 사회나 국가에게 지불받거나 혹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의 본질은 순환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만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순환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근로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외에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이윤이 무엇인지, 사회적 이윤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주의 경제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서 저술하신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은 지극히 타당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